네, 2교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교시 끝부분에 실습 파일을 열으라고 했죠. 네, 여러분이 갖고 있는 파일, 4번 파일, bg3 html 4번 파일을 열어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른 것들은 다 작성이 되어 있고 주석 처리된 부분에 우리가 코드를 작성해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주석 처리된 건 바디 작성하기, 문서 전체 배경 이미지를 넣고 문서 전체 배경 이미지를 오른쪽 상단에 한번 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 바디 전체에다가 지정을 할 거고요. 먼저 이미지를 불러 올게요. 백그라운드 이미지에서 bg2라는 이미지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복을 할지 말지를 보도록 해야죠. 백그라운드 리핏을 통해서 no repeat. 그리고 배경 이미지를 어디에 고정할 것인지 백그라운드 포지션 속성을 이용해서 라이트 탑이라고 했죠. 그리고 끝으로 어태치먼트에서 픽스들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석 처리된 부분에 bg1 백그라운드 오리진 맨 아래 있네요. 오리진 속성 값을 패딩 박스로 하고 바로바로 복사해서 보더 박스, 콘텐츠 박스로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div 태그에는 그 id 속성 값으로 다 뭐 bg1 지정하고 bg2, bg3로 각각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우리가 브라우저로 실행을 시켜 보도록 할게요. 실행을 하면 이렇게 이미지가 나오겠고요. 이렇게 스크롤을 좀 크게 해서 스크롤을 내리더라도 여기 상단에 i 이미지는 고정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백그라운드 어태치먼트라는 속성을 이용했죠. 그리고 각각의 그 박스 영역에 보시면 여기는 패딩 박스에 고정이 되어 있고 여기는 테두리 라인에 고정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컨텐츠 라인에 고정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출력을 하고 만약에 여기에서 픽스드가 아니라 뭐 스크롤로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쵸? 화면을 아래로 내렸을 때 이미지가 없어지죠? 다시 쓸 때는 고정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차이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백그라운드 속성, 배경 관련 속성을 줄여서 표기, 각 속성 값은 다르므로 표기 순서는 상관없음. 우리는 앞에서 이 배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속성을 살펴봤는데 이미지를 넣을 때는 뭐 백그라운드 이미지 속성을 썼고요. 그리고 반복 여부는 백그라운드 리핏을 사용했었고, 그리고 위치는 백그라운드 포지션, 그리고 고정 여부는 뭐 백그라운드 어태치먼트 속성들을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이 배경을 따로 지정할 수도 있지만 이 속성들을 하나로 줄여서 축약형으로 쓸 수 있도록 한 것이 이 백그라운드 속성이에요.
먼저 이제 그 왼쪽에 있는 첫 번째 박스를 보시면 원래처럼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백그라운드 이미지 이퀄 URL 뭐 이미지 지정하고요. 그리고 리핏 여부도 부를 수 있고 따로 포지션을 사용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아래에 있는 박스처럼 한 줄로 줄여서 쓸 수도 있어요. 이렇게 줄여서 쓸 때에는 이 백그라운드 속성을 이용해서 뭐 URL, no repeat, center bottom, fixed까지 이렇게 쓰게 되면은 배경 이미지나 반복 여부, 위치, 고정 여부를 한눈에 한 번에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었던 보더라는 속성이라든지 뭐 리스트 스타일 속성처럼 여러 배경 관련 요소 속성을 하나로 묶어서 쓰는 뭐 축약형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아래 보시면 뭐 URL 있고 no repeat 있고 이렇게 있는데 뭐 이게 각각의 의미하는 역할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브라우저가 보더라도 이거는 이미지 경로구나, 이거는 반복 여부구나, 이건 위치구나, 이건 고정 여부구나 하고 구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 따로 쓰지 않고 이 백그라운드 속성 하나에 이어서 작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배경 이미지와 관련해서 중요한 속성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백그라운드 사이즈라는 속성인데요. 기본값은 뭐 오토, 컨테인, 커버, 크기값, 백분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이 사이즈라는 이름 그대로 배경의 이미지 크기를 조절하는 속성이에요. 배경 이미지를 원래 크기로 표시할 수도 있고 뭐 너비를 뭐 200픽셀이나 혹은 뭐 요소 크기를 몇 %로 해갖고 늘리거나 줄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주의하게 봐야 될 것은 이 커버라는 속성인데 속성 값인데 죄송합니다. 이 속성 값인데 예를 들어 웹페이지에 전체 배경 이미지를 넣고 뭐 화면에 꽉 차게 보이게 하고 싶다면 백그라운드 사이즈를 이 커버 값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 챕터 7에서 이번 파일이었나요? 이 웹폰트 파일을 봤었는데 한번 실습 파일을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렇게 해서 브라우저로 출력을 하면 이렇게 배경 이미지가 꽉 차게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했던 속성이 이 백그라운드 사이즈라는 속성이었어요. 한번 보실까요? 같이 보면 백그라운드 사이즈가 커버로 되어 있고 백그라운드는 추각형으로 뭐 이미지, 뭐 no repeat, fixed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백그라운드는 배경 관련 속성에서 줄여서 쓰는 속성이고 백그라운드 사이즈는 배경 이미지의 크기를 조절하는 속성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통해서 이 백그라운드 사이즈 값에 따라서 이미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이 백그라운드 사이즈 값을 실제 예제로 보는 페이지예요. 먼저 제시된 이 코드를 보면요. 점박스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이건 여러 박스에 공통적으로 적용을 하겠다 라는 스타일입니다. 각 박스의 크기는 위드 300픽셀, 하이트 300픽셀이고요. 마진은 20픽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경 이미지는 bg4라는 jpg 파일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에는 id 선택자명인 bg1부터 6까지 있는데 백그라운드 사이즈 값이 각각 다르게 지정을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샵 bg1은 이제 백그라운드 사이즈가 오토예요. 이 오토는 배경 이미지를 원래 크기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이미지의 원래 크기 그대로 보인다는 것인데, 다만 배경 이미지는 요소 영역에서만 보이기 때문에 이미지가 박스보다 크면 오른쪽이나 아래쪽 일부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뜻은 이미지 전체를 보여준다는 게 아니라 원래 이미지 크기로 표시는 되지만 박스 밖에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작은 액자 안에 큰 사진을 넣는 것과 비슷해요. 사진은 원래 크기 그대로인데 액자 크기보다 사진이 크면 당연히 액자 안에 들어온 부분만 보이고 나머지는 가려지겠죠. 지금 이 백그라운드 사이즈 오토도 같은 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샵 BG2는 백그라운드 사이즈가 200픽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배경 이미지의 너비를 200픽셀로 지정한 것이고, 이때 높이는 이미지 비율에 맞춰서 자동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BG3를 보시면 50%의 값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배경 이미지의 너비를 요소 기준으로 50%만큼만 표시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요소는 300픽셀짜리 박스이기 때문에 그 절반 정도의 크기로 보인다고 생각하면 돼요. 우측 이미지에서 한번 확인해 보면 이렇게 50%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샵 BG4는 100% 이 배경 이미지를 요소의 너비와 높이에 딱 맞추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 이미지의 원래 비율과 박스의 비율이 다르면 이미지가 조금 늘어나거나 혹은 줄어들거나 찌그러지거나 이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BG5 백그라운드 사이즈는 contain 값인데, 배경 이미지가 박스 안에 전부 보이도록 크기를 조절합니다. 이미지가 잘리지 않는 대신에 박스에 빈 공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샵 BG6 앞에서 말했던 그 백그라운드 사이즈 커버 속성 값입니다. 배경 이미지가 박스를 완전히 덮도록 크기를 조절하고요. 빈 공간이 없어서 꽉 차게 보입니다. 자, 이 부분도 한번 우리가 실습을 통해서 확인해 볼 텐데, 먼저 VS 코드 5번 파일을 열어보고요. 그 전에 이미지 폴더 안에 있는 BG4 JPG 파일을 열어서 한번 원본 사진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여기 VS 코드에 그 이미지 파일 원본이 보여지고 있고요. 이 파일명은 BG4 JPG라는 이미지 파일입니다. 이게 원본이고, 다시 그러면 5번 BG4 HTML 파일로 가서요. 코드를 작성해야 되는데, 코드를 작성하기 전에 한번 먼저 브라우저로 출력 먼저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나오는지. 출력을 하게 되면요, 현재는 이제 그 박스 클래스에 지정된 너비와 높이, 즉 300픽셀 그리고 세로 300픽셀, 그게 박스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각 박스는 모두 같은 배경 이미지가 들어있죠. 이제 여기 각각 6개의 그 BG1부터 6까지의 각각 ID 선택자를 만들어서 이 백그라운드 사이즈 값을 한번 다르게 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하면 같은 이미지라도 크기 조절 방식에 따라서 화면에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쉽게 비교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각각 교환을 보시고 한번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아래 그 div 태그 안에는 이미 그 id bg1을 다 각각 bg1부터 6까지 지정을 한 상태이고요. 그러면 id 선택자만 부터
200픽셀. 저는 빠르게 그냥 복사를 할게요. 여러분들도 한번 직접 코드를 작성해 보시고요. 여기에는 요소와 너비와 높이를 100%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브라우저로. 값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이미지를 보면 원래 배경 이미지 크기로 표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너비 200픽셀, 높이는 자동 계산이 되어 있고요. 세 번째는 너비 요소 기준으로 50%, 높이도 자동. 그리고 네 번째, 너비와 높이를 각각 100%에 맞췄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컨테인은 요소의 배경 이미지가 다 보이게 표시됐고 빈 공간도 남아 있고요. 그리고 끝으로 커버는 요소를 완전히 덮도록 배경 이미지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비교가 될까요? 원본 파일이랑. 아무튼 여기까지 그 배경 범위 지정하기는 공부를 했고요. 계속해서 슬라이드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라데이션 효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그라데이션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이상의 색상이 부드럽게 연결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이 CSS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배경 그라데이션은 선형 그라데이션과 원형 그라데이션이 있는데, 먼저 선형 그라데이션 먼저 보도록 할게요. 슬라이드에 제시된 키워드를 보면 선형 그라데이션은 수직 방향이나 수평 방향 혹은 대각선 방향으로 색상이 일정하게 변하는 효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선형 그라데이션을 사용하려면 백그라운드 속성의 값으로 제시된 리니어 그라디언트 라는 함수를 이용해요. 여기에는 to 방향 또는 각도, 색상 중심점에서 중심점으로 이렇게 방향, 각도, 색상 중심점 이렇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아무튼 이 가로 안에 방향이나 각도 또는 내가 바꾸려 하는 색상들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이 함수 안에. 말이 조금 헷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예제 코드를 보면서 설명을 해 볼게요. 여기 아래에 제시된 예제 키워드를 보면 방향 끝 지점을 기준으로 to 키워드와 함께 클래스 속성값으로 클래스 선택자로 그레드 라는 가로 안에 백그라운드 속성값의 블루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리니어 그라디언트 안에 함수값으로 to 라이트 보름 그리고 블루 화이트. 이 말은 즉슨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파란색에서 흰색으로 변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실습 코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리니어 원 문서를 열어보시고 바로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출력을 하면 아무것도 안 보이죠. 왜냐하면 이제 테두리 같은 게 없어서 여기 한번 테두리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div 안에 보도 속성을 이용해서 픽셀의 실선으로 블랙 컬러로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출력을 하면 이 div 영역에 이렇게 박스 선이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무 배경도 채워지지 않다 보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건데, 여기에다가 한번 선형 그라데이션을 넣어 보도록 할게요. 교환 슬라이드를 보시고 한번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그 div 클래스 속성에 그 그래드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점 그래드 작성하고 이 안에다가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백그라운드 속성으로 리니어 그라디언트 함수 안에 여기에는 이제 각도를 넣을 수도 있고 뭐 to를 넣을 수도 있는데 지금 끝지점을 기준으로 to 키워드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o를 작성하고 오른쪽 아래로 작성을 하고요. 그리고 그라데이션은 블루로 시작해서 화이트까지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리니어 그라디언트 안에 있는 함수 값으로 이 그라데이션을 작성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상태로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력을 하면은 왼쪽 상단 위에서 블루에서 우측 하단으로 흰색으로 점차 변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왼쪽은 파란색이고요. 오른쪽 아래가 뭐 흰색으로 끝나는데 아무튼 이렇게 위치와 색상만 지정해주면 이 그라데이션을 이용해서 색상을 자연스럽게 변화시킬 수도 있고요. 만약 여기에다가 이제 박스 섀도우 속성을 넣거나 뭐 테두리를 좀 더 그려주면 뭐 좀 더 눈에 띄게 만들 수도 있겠죠. 계속해서 다음 슬라이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선형 그라데이션 두 번째 각도입니다. 그라데이션이 끝나는 각도 단위는 DEG 디그리를 사용하고 있고요. 우측 상단의 이미지를 보면 그림을 보면 0도부터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90도, 180도, 270도. 만약에 그 왼쪽 아래 부분에서 오른쪽 대각선 방향으로 그라데이션을 적용한다고 한다면 아마도 그 각도는 45 각도가 되겠죠. 한번 이 박스 안을 볼게요. 클래스명 그래드 안에 백그라운드 리니어 그라디언트 함수는 45°로 여기에서는 16진수 색상을 썼어요. 16진수로 나타냈는데 여기에 우리는 색상 이름을 넣어도 되고 뭐 RGB 값을 넣어도 됩니다. 그리고 45도라는 각도를 쓸 때에는 45 DEG 라고 지정을 해주면 되고요. 그러면 실습 파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리니어2 문서를 여시고요. 이전에도 비슷한 거기 때문에 그냥 설명 없이 바로 그냥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여기서 2가 아니라 45°로 하고 색상 값은 16진수로 표현합니다. 틀렸는데 슬라이드에 나오는 것처럼 F55에서 샵 FFF 흰색으로 해서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그럼 보이는 것처럼 빨간색 45도 각도로 붉은색에서 하얀색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해하셨죠? 이번에는 이 선형 그라데이션에서 이 세 번째로 색상 중지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색상 중지점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색상이 바뀌는 지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그라데이션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한 색에서 다른 색으로 자연스럽게 변하는 효과인데요. 이때 색이 어느 위치에서 바뀌게 할 것인지 이 색상 중지점을 통해서도 함께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제시된 코드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드 안에 리니어 그라디언트 to bottom 그리고 16진수 값 화이트 30%에서 다시 16진수 값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말은
처음에는 파란색으로 시작하고 내려가면서 흰색으로 바뀌는데 흰색이 30% 위치에 오도록 지정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다시 파란색으로 바뀌게 되겠죠. 여기 그 슬라이드에서도 30% 위치의 중지점이 보이시죠? 즉 색상만 지정하면 브라우저 색이 바뀌는 위치를 자동으로 계산하지만 이렇게 화이트 30%처럼 색상 뒤에 위치를 같이 적으면 그 색상이 나타나는 위치를 직접 지정할 수 있어요. 정리하면 이 색상 중점은 그라데이션에서 색상을 바꿔주는 기준 위치이고 색상만 적을 수도 있고 필요하면 뭐 퍼센트 값을 함께 적어서 원하는 위치에 색이 나타나도록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습 파일을 한번 열어봐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리니어 3이라는 문서를 열어보시면 코드를 작성하셔야 되는데 저는 미리 이렇게 코드를 작성해 놨습니다. 이렇게 작성을 해 보시고요. 여기 보시면 to bottom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데 맨 위는 파란색이고요. 16진수값 그리고 끝나는 부분도 파란색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다가 이 30% 위치되는 곳에 흰색도 넣어달라 그랬습니다. 이 세 가지 색상을 적절하게 부드럽게 연결해서 이 선형 그라데이션을 만들 수가 있는데 한번 제가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출력하면 맨 위와 아래는 파란색이죠. 그리고 30% 부분에 흰색도 적용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그 선형 그라데이션의 색상 중지점이고요. 2교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